바로 쥐고기입니다. 아시죠? 탕탕탕탕탕. 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가을에 맛있는 제철 생선에 뭐가 있을까요? 몇몇 독자님들이 문의를 주셔서 오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먼저 뻔한 것부터 뻔하지 않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첫 번째, 가을하면 바로 이 생선, 전어죠. 그런데 지금 10월 초입니다. 벌써 전어철이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전어가 가장 많이 생산이 되고 소비되는 시기가 추석 전후인데 지금부터는 이 전어가 씨알이 부쩍 커집니다. 그 말은 즉 뼈가 억세지고 있다. 흔히 이제 새꽃이라고 하는데 뼈째 썰기죠. 이게 썩 좋을 시기는 아니다. 자, 그렇다면 10월부터는 이 전어를 어떻게 드시는 게 좋을까요? 흔히 진해만 쪽에서 나는 이 손바닥만한 크기의 전어를 떡전어라고 하죠. 한 20cm 정도 되는 전어를 뼈째 썰지 말고 통째로 포를 뜨는 겁니다. 일반 회처럼요. 그리고 나서 써는데 써는 거를 세로로 길쭉하게 써는 거죠. 그렇게 해서 드셔보세요. 그 까슬까슬한 뼈 씹히는 식감 싫어하시는 분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추천해드릴 가을 생선에는 바로 쥐고기입니다. 네? 쥐고기 하면 깜짝 놀라실 텐데 흔히 극장 가서 먹는 이 쥐포 있죠? 요 뜯어먹는 쥐포의 원료인 쥐치를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나는 쥐치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오리지널 쥐치, 앙증맞은 사이즈인데 이게 가장 맛있죠? 이 쥐치보다 몸집이 좀 큰 쥐치가 있어요. 이게 말쥐치라고 하는데 사투리로 또 객쥐라고 합니다. 참쥐치, 그러니까 이 작은 오리지널 쥐치는 뼈째 썰어서 드시고 큰 쥐치는 주로 통째로 포를 떠서 회를 먹거나 격주리 조림이라고 해서 조림으로 먹거나 또 매운탕으로도 일품이죠. 그런데 이 쥐치회가요, 식감이 거의 보고와 견줄 만큼 매우 단단합니다. 보통 시장이나 인데 가면은 이렇게 활쥐치회를 떠 주시는데 사실 이게 조금만 두껍게 썰어도 매우 질기거든요. 그래서 왜 우리 보고회가 이 접시 바닥이 비칠 만큼 아주 얇게 써잖아요. 쥐치회도 그렇게 썰어 드셔야지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얇게 떠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또 하나, 쥐치회를 드신다면은 이 생간 이거 버리지 말고 꼭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일반 쥐치도 그렇고 말쥐치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쥐치류의 간은 바다에서 나는 3대 푸아그라 중 하나죠. 홍어간이랑 아귀간 그리고 쥐치간, 이게 가장 유명한데요. 가장 신선할 때, 살아있을 때 배를 갈라서 나온 그 간을 이 소금물이나 생수에다가 살짝 헹군 다음에 썰어서 그대로 기름장에 찍어 드시면 흡사 땅콩버터 맛이 납니다. 그리고 간에 거부감이 있다 그러면 쥐치간을 믹서기에 갈아버립니다. 진간장에 와사비를 넣고 그냥 갈아버리면 이것 또한 생선의 소스로 아주 일품입니다. 자, 세 번째로 추천해 드릴 가을 어종은 바로 뺀찌입니다. 너무 좀 아재 개그인데 이거. 뺀찌라고 불리는 고기가 있는데 사실 뺀찌는 낚시꾼들이 부르는 애칭 같은 거고 정식 명칭은 돌돔. 상인들은 이 어린 돌돔을 줄돔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횟집에서 접하는 이 줄돔은 주로 중국산 양식이 많아요. 그래서 서해 일대와 수도권 서울 그리고 동해 라인 이쪽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어린 돌돔은 대부분 중국산 양식이라고 보면 되고 자연산 같은 경우 제주도나 또 남해, 그러니까 거제도, 부산, 통영, 포항 이쪽 라인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줄돔은 양식도 있고 자연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둘을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는 게 어린 돌돔의 경우는 양식이든 자연산이든 맛에서 크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돌돔은 자연에서 성장함에 따라서 맛의 차이가 확연하게 생깁니다. 왜냐하면은 어렸을 때는 주로 먹는 것이 갯지렁이를 먹거나 뭐 새우 이런 거 먹으면서 자라는데 얘들이 크면서 식성이 바뀝니다. 아주 럭셔리하게.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성게를 그냥 아주 깨부셔 먹죠. 또 전복, 소라, 개고동 이런 아주 값비싼 해산물만 먹어 치우기 때문에 돌돔이 이만큼 자라는데 먹어 치운 해산물만도 수천만 원어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좋은 걸 먹으니 이 큰 돌돔은 얼마나 맛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손바닥만한 이 어린 줄돔은 거기서 거기다. 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어쨌든 간에 보통 1kg을 구매하면은 요 손바닥만한 어린 줄돔 대여섯 마리에서 많이 들어가면 7마리, 8마리까지 들어가는데 요거를 또 뼈째 썰어 드시기도 하고요. 조금 씨알이 나간다 그러면 포 떠서 썰어 드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가실 때 요 줄돔을 찾아 드시는 것도 괜찮겠네요.
네 번째는요, 이것도 회로 먹어? 할 수 있는 건데 바로 삼치입니다. 흔히 마트에 가면은 구이용 삼치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부터는 마트에 들어가도 두께가 이만한 거 있잖아요. 토막 낸 거 팔기도 하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삼치는 그냥 삼치가 아니라 적어도 80cm 이상 넘어가는 대삼치, 큰 삼치죠. 가을에는 요 두툼한 삼치회를 와사비 간장보다는 양념 간장이 있어요. 고등어에 찍어 먹을 때 그 간장이랑 또 양념 된장에 찍어서 부은 김에다가 쫙 얹고 밥, 마늘, 고추 이런 거 곁들여서 예, 생각만 해도 맛있겠죠. 다섯 번째는 국민 생선 고등어입니다. 고등어회가 가장 맛있을 때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해서 겨울 내내 이어지는데 사실 우리가 먹는 고등어회는 거의 대부분 양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고등어 양식 산지로 유명한 곳이 통영의 욕지도 해상가두리가 있고 제주도에서도 양식을 하고 있죠. 화로차로 전국 각지로 실어 나르기 때문에 사철 내내 맛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을부터 겨울 사이 가장 기름기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고등어회 추천해 드립니다. 여섯 번째도 역시 국민 생선 갈치죠. 갈치를 회로 드신다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왜 제주도 횟집 가면은 일명 그 스키다시라고 해서 그 밑반찬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고등어 갈치회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좀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서울 종로구에도 있고요. 참고로 갈치회는요 깨랑 궁합이 좋습니다. 깨소금만 많이 뿌려서 양념 된장에 푹 찍어 드시는 것도 좋은데 사실 갈치회는 회무침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회무침으로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할 어종은 끝에 치자가 들어가는 어종입니다. 첫 번째는 도가시치. 예, 주로 제주도에서는 따치라고 부르는데요. 가장 유명한 곳이 제주시에 있는 백선의 집을 비롯해서 동문시장, 올레시장 같은 재래시장에서도 대부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따치 주세요라고 한번 해보세요. 사람에 따라서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는 게 특유의 그 해초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쌉싸래한 갯내가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갯내가 막 그렇게 역하게 나는 게 아니라 아주 은은하게 나거나 혹은 느끼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좋다고 해서 드시는 분도 제법 있으니까요. 제주도에 내려가셔서 한 번쯤은 그 지역에서만 맛볼 수 있는 독특한 생선회를 한번 드셔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은요. 궤도라치입니다. 흔히 전복치라고 알려졌죠. 이것도 여름부터 가을 사이에 맛이 오르는 생선입니다. 흰살 생선회 중에서 가장 은은한 단맛과 차진 식감, 그래서 거의 능성어와 견줄 만큼 비싼 가격을 자랑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마지막 치자 돌림 등가시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자연산으로만 판매되는 생선인데요. 동해에 가면은 이 등가시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제법 좋습니다. 식감도 좋고 맛도 약간 고소한 맛보다는 단맛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등가시치는 상인들 사이에서 고랑치라고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 가셔서 이모 고랑치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생선을 좀 안 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랑치란 이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갑오징어. 지금 가장 맛이 오르기도 하지만 또 낚시로도 한창 핫한 시즌이죠. 확실히 봄에도 한철 시즌이 오지만 그때보다 가을이 조금 더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두툼한 식감 그리고 이 가을철에 단맛이 바짝 오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오징어 하면은 초고추장을 떠올리기 십상이지만 요 갑오징어만큼은 간장에 와사비 한번 찍어서 드셔보세요. 달달하니 이게 참 맛있습니다. 자, 생선의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것은요 방어인데 그냥 방어가 아니라 잿방어라는 어종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방어, 일반 방어는 기껏해야 1m 한 3, 40cm까지 자라죠. 그리고 부실이라고 있죠. 이게 한 1m 한 80cm까지 자란다고 한다면 요 잿방어는 2m가 넘어갑니다. 어린 잿방어는 한쪽 눈이 검은 줄무늬가 이렇게 딱 쳐져 있어서 흡사 이제 하록선장이라고 옛날에 이게 이제 크면서 요 눈을 가로지르는 검은 줄무늬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맛있는 잿방어는 요 줄무늬가 없는 잿방어. 좀 큰 거죠. 성체가 되기 직전 1m에서 80cm 요 전후 사이에 되는 잿방어가 가장 맛있는데 요것도 취급하는 횟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만약에 잿방어를 취급한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한번 먹어볼만 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것은요 생선회가 아니라 수산물 품목입니다. 가을에 꼭 먹어야 할 수산물, 첫 번째는 낙지가 있죠. 근데 이 낙지를 둘러싼 이름이 무수히 많습니다. 무한낙지, 조박낙지, 세발낙지, 기절낙지, 그리고 또 묵은낙지도 있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무한낙지와 조박낙지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서 생산된 낙지를 의미하고요 세발낙지는
다리가 아주 가늘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주로 이제 갯벌에 살죠. 그리고 기절낙지는 말 그대로 기절시켜서 쇠꼬챙이 껴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죠. 묵은 낙지는 알을 가득 뺀 산란기 암컷 낙지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낙지가 마시는 철이니까 아시죠? 탕탕탕탕탕 쳐가지고 탕탕이 요 산낙지 이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수산물은요, 뿔소라입니다. 흔히 이제 남해하고 제주도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죠. 뿔소라의 원래 정식 명칭은 소라 두 글자입니다. 한마디로 이 녀석이 진정한 소라인 셈이죠. 뿔소라를 가장 맛있게 드시는 방법, 물론 석쇠에 구워서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회로 먹었을 때 전복과 같은 꼬득꼬득한 식감이 일품이죠. 세 번째는 해삼입니다. 해삼이 크게 여러 종류가 있다고 하죠. 홍해삼도 있고 백해삼도 있고 흑해삼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일반 해삼류인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해삼들은 모두 같은 종입니다. 돌기 해삼이라는 종이죠. 서식지하고 먹잇감에 따라서 색깔이 다를 뿐이죠. 흔히 이제 홍해삼은 울릉도 또 제주도 이 둘의 공통점은 산호초가 발달했다. 그리고 그 산호초 근처에 서식하는 먹잇감 성분에 의해서 몸 색깔이 빨갛게 됐다라는 것이 정설인데, 어쨌든 간에 이게 일반 해삼보다는 조금 더 영양가가 많고 귀하고 값도 비싸다고 하니까 제주도나 울릉도 가실 때 홍해삼 그리고 일반 해삼 지금 저희들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11월 넘어가면서부터 알이 차오르는 생물이 있죠. 바로 말똥성게입니다. 말똥성게는 11월부터 알이 가득 차는데 사실 이 알이 아니라 이제 성게 생식소라고 하죠. 요 찬바람이 불 때 드시는 것이 가장 단맛이 많이 돕니다. 마지막으로 추천해 드릴 수산물,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는 꽃게죠. 가을 하면은 또 수꽃게가 제철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10월 달부터는요, 요 수꽃게뿐만 아니라 암꽃게도 살이 찰 시기입니다. 알도 이제부터 좀 차기 시작했어요. 수율로 따지면은 수꽃게는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이때 잡힌 꽃게는 알이 많이 들진 않았기 때문에 간장게장보다는 양념 게장무침, 그게 가장 맛이 좋고 특히 찜용으로 좋겠죠. 10월 달부터 12월 초까지 이 사이에 먹으면 좋은 생선회와 수산물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아무쪼록 식도락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를